예, 2022년도 1학년 1학기 동탄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번부터 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는 자, A라는 지금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그냥 A-B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다항식에 뺄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A-B는 자,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다음에 마이너스에 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y제곱 저희가 될 테니까 동량끼리 계산하면 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4xy 플러스 2y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 4번이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x 플러스 ay의 세제곱 다음에 더하기 자 이 다항식의 곱셈 자 이 값이 지금 이 전개식에서 x제곱 y의 개수가 10을 만족할 때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전개할 필요 없이 x제곱 y만 전개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x 플러스 ay 전체 세제곱에서 x제곱 y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x제곱 곱하기 ay 자 얘가 만들어질 거고요. 다음에 뒤에 있는 식에서 x제곱 y를 만들어주면 x랑 마이너스 xy랑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y 다음에 마이너스 y랑은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y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 3a x제곱 y 마이너스 2x제곱 y 얘가 될 테니까 3a 마이너스 2의 x제곱 y가 될 거고 이때 여기서 3a 마이너스 2는 10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a는 10이니까 a는 4이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0일 때 모든 x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수 부분이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요. 문제에서 x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두 근의 합 정답은 4,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자, 문제에서, 자, 이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 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a, b, c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좌변, 우변, 개수 비교를 통해서 a, b, c를 구할 수도 있겠죠. 이 문제는, 개수 비교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다음에 더하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될 테니까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식이 ax제곱 bx c 얘가 돼야 되니까 a는 2 b는 1 c는 3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6이 될 거고요.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3차식을 3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 조립제법을 하는 건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x 세제곱 5x제곱 x 빼기 3이니까 3, 5, 1 마이너스 3 그리고 3x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로 조립제법하면 3, 1, 6, 2, 3, 1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다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로 조립제법을 했다는 건 x-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가조건은 자, 이 3차식을 x 빼기 3분의 1로 나눌 때 몫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얘가 가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x-1로 나눈 목과 나머지니까 요 x 빼기 3분의 1에다가 3배를 해주게 되면 여기 가에다가는 3분의 1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자 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다를 다 찾았고요. 일단 가조건은 자 4번 아니면 5번이고요. 나조건 4번 5번 둘 다 되고요. 근데 다가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6번 문제는 자 문제에서 요 4차식을 x-2로 나눈 나머지인데요. 자, 요 4차식을 fx라고 했을 때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f2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16-16 마이너스 12 더하기 8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은 소거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2 더하기 14가 되면서 2 그래서 6번은 정답 2번이 됩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자, 문제에서 요 지금 3차식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식을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인수분해를 할 때 전개를 하고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세제곱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 다음에 3x 마이너스 2x 더하기 x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3에 더하기 9니까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요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자, 대입해서 0 되는 값 찾아서 조립제법 인수정리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하면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6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b는 3 자, 이렇게 되면서 a 더하기 2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 되면서 5 정답 5번이 됩니다. 예,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자, 알파가 4 빼기 3i 베타가 5 더하기 4일 때 이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 상태에서 대입하기보다는 좀 식을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할 건데요. 지금 이 두 개의 항을 봤을 때 둘 다 베타를 갖고 있죠. 그러면 베타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베타는 5 더하기 4i 그리고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4 빼기 3i 4 더하기 3i 더하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40 더하기 32i 계산되면서 정답 1번이 됩니다. 예,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자, 문제에서 자, fn이라는 자, 이 함수가 자,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에 따라서 둘로 나뉜다라고 했을 때 f1부터 f2022까지 f2022까지 계산한 게 얼마일까? 자,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얘네들을 조금 정리를 할 거거든요.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i의 4n제곱입니다. 자, i의 4n제곱은 자, 뭐가 될 거냐면 n의 값이 이제 자연수기 때문에 i 4제곱 i 8제곱 i 12제곱 i 16제곱 얘가 되면서 일단 얘는 전부 다 1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i의 4n제곱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i의 4n-1제곱 얘도 한번 해볼까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i 세제곱 2 집어넣으면 i 5제곱 죄송합니다. 2 집어넣으면 i 7제곱 다음에 3 집어넣으면 i 11제곱 4 집어넣으면 i 1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이 결과값들은 전부 다 얼마로 똑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i로 똑같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로 i의 4n-2제곱이에요. 그럼 i의 4n-2제곱은 n에다가 1 대입하면 i제곱 2 대입하면 6제곱 3 대입하면 10제곱 14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다 똑같죠. 얼마로 똑같을 거냐면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똑같을 거고요. 다음에 i의 4n-3제곱은 n에다가 1 대입하면 i 2 대입하면 i의 5제곱 다음에 3 대입하면 i의 9제곱 4 대입하면 i의 13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값들은 다 똑같이 i로 똑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fn이라는 애는 n의 값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에 따라서 n의 값이 만약에 홀수일 때라고 한다면 i의 4n제곱 1 마이너스 i의 4n 빼기 3제곱 i 자, n의 값이 홀수일 때는 1 마이너스 i가 될 거고요. 다음에 n의 값이 만약에 짝수라고 했을 땐 i의 4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i 다음에 더하기 i의 4n 빼기 2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n이라는 애가 홀수일 때는 무조건 얘로 일정하고 짝수일 때는 무조건 얘로 일정한데 f1부터 f2022까지는 f의 홀수가 1011개가 있을 거고 다음에 f의 짝수도 마찬가지로 1011개가 있겠죠. 그러면 1 빼기 i를 1011번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을 1011번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1 빼기 i 곱하기 1011 더하기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 1011 얘가 되면서 1011 마이너스 1011i 다음에 마이너스 1011i 마이너스 1011 얘가 되면서 마이너스
2022i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계산하여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로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다. 다음에 알파 베타는 4이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보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대입한 것까지, 즉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4는 0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4는 0이다. 자, 그럼 얘네 둘을 통해서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4이다. 베타 제곱은 3베타 마이너스 4이다. 자, 이렇게까지 일단 네 가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할 건데요. 이때 분모에 있는 알파 제곱은 3알파 마이너스 4가 되고 베타 제곱은 3베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에다가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통분해 주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분모를 전개해 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1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알파 베타는 4이다.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주게 되면 4-3 더하기 1. 그러면 2분의 3-2, 1. 자,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2분의 1,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라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는 만나고, 그럼 이런 식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는 거니까 접하는 것까지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y는 x 플러스 3, 이 y는 x 플러스 3과는 만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x축과 만난다를 보면,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 2차 방정식은 두 실근을 갖거나 한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을 썼을 때 짝수 판별식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면 반절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k가 되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 이상이다가 될 거고요. 다음에 이참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는 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렇게 될 텐데 연립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판별식은 9 마이너스 4 곱하기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전개하면 9 마이너스 12 더하기 4k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는 4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4 이상 4분의 3 미만이 되고요. 문제에서 정수 k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해서 정답 5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자, 얘를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반절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니까 k는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2분의 5라는 건 2.5일 테니까 자연수 k는 1과 2 두 개가 되겠죠. 둘이 더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자, 문제에서 fx라는 식이 있는데, 자, 가조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4이다. f의 2는 4이다 라는 걸 뜻하죠. 다음에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a 플러스 2i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fx는 0이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한 근이 a 플러스 2i인데요.
이때 문제에서 PQ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인 1도 실수니까 한근이 a 플러스 2i일 때 다른 한근은 켤레근에 의해서 a 마이너스 2i가 자동으로 다른 한근이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다른 한근이 될 테니까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두 근의 합입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p가 될 거고요. 다음에 두 근의 곱이에요. 둘이 곱하면 a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이 a제곱 더하기 4는 자 q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족건이 f에 있는 4라 그랬으니까 f의 2는 4 더하기 2p 더하기 q, 얘는 4가 되겠죠. 그러면 2p 더하기 q는 0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나조건에 의해서 2p 더하기 q꼴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a는 마이너스 p니까 그러면은 2p는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요. 다음에 q는 a제곱 더하기 4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더해주면 2p 더하기 q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인데 2p 더하기 q가 0이었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니까 그러면 a는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가 2니까 p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다음에 q는 8이 되겠죠. 이때 문제에서 p 플러스 q값 마이너스 4 더하기 8 정답 4번. 예, 4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가 2베타 더하기 2감마이다. 이때 2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건 첫 번째로는 알파라는 근이 공통근이다. 알파라는 근을 똑같이 갖는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파가 2베타 더하기 2감마랑 같다. 요것들을 이용해서 A값, B값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요. 첫 번째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이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이다.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얘가 나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감마이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감마는 A 플러스 2이다. 다음에 알파 감마는 B이다. 자 이렇게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4개의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식을 좀 형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두 근의 합, 두 개의 식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고 알파 더하기 감마가 A 플러스이니까 뭘 할 거냐면 일단 얘네들을 더하고 뺄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덧셈을 먼저 해주게 되면 2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얘는 2a 더하기 2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여기서 문제에서 알파가 2베타 더하기 2감마라 그랬으니까 베타 더하기 감마는 2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 그러면 2분의 5알파가 2a 플러스 2다. 그러면 5알파는 4a 플러스 4이다.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다음에 두 번째로 뺄셈을 해주게 되면 둘을 뺐을 때 알파가 사라지겠죠. 소거가 될 테니까 그럼 뺄셈을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네요.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어떻게 될 거냐면 A에서 A 플러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랑 알파 감마는 B다. 자 요 두 개의 식도 조금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베타 더하기 감마를 알파꼴로 바꿀 수 있고 방금 전에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둘을 더하고 빼겠습니다. 그래서 덧셈부터 해주게 되면 알파로 묶었을 때 베타 더하기 감마죠. 얘는 B-1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베타 더하기 감마가 2분의 알파였죠. 그러면 식이 2분의 알파 제곱은 B-1이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얘가 나올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뺄셈을 하겠습니다. A 베타에서 A 감마를 빼니까 알파 베타에서 알파 감마를 빼니까 알파로 묶었을 때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아까 마이너스 2라는 거 구했죠.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럼 이 알파는 B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방금 전에 요거 덧셈에서 했었던 식,
2분의 알파 제곱은 b 빼기 1. 그러면 b는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1이죠. 여기 b에다가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1을 대입해서 알파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알파는 2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2씩 곱하면 4알파는 알파 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는 0.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일단 알파는 2다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럼 알파가 2니까 알파에다가 2를 대입해서 A값, B값 다 구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알파가 2니까 B는 얼마죠? B는 2분의 4 더하기 1, 3이 될 거고요. 다음에 알파가 2니까 여기 알파에다가 2를 대입할까요? 그러면 5는 2A 플러스 B가 되죠. 죄송합니다. 2A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A는 2분의 3. 자, 이렇게 A값과 B값이 모두 나왔네요.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2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랬고 2A는 3이 될 거고요. B도 3이 되겠죠. 그래서 14번에는 정답 6,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자, 문제에서 2차 함수와 직선이 있네요.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고 다음에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 y는 x-a제곱이라는 직선과 y는 x제곱 플러스 3x-2a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만나는 이 두 개의 교점의 x 좌표의 차가 2다. 차가 2다라고 주어졌죠. 이때 문제에서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고요. 그러면 이때 이 교점 중에서 작은 이쪽 부분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자, 여기 다른 하나의 교점 x좌표는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교점 x좌표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2이다. 연립 방정식의 근은 알파랑 알파 플러스 2이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2a는 x-a제곱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알파 플러스 2이다. 자,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값과 a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 근의 합을 해보면 2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2와 0이 되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을 해주게 되면 둘이 곱한 0은 a분의 c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러면 a는 0 또는 2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값의 합 정답 2번. 2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자, 최고 창의 개수가 2짜리인 다항식 fx. 즉 fx라는 함수가 2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자, 이런 다항식 fx가 있는데 자,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가조건을 보면 자, fx라는 식을 gx로 나눴을 때 몫이 gx-x 제곱이고 나머지도 gx-x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나조건은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 f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가조건과 나조건을 통해서 fx를 구한 다음에 f-1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수를 조금 보겠습니다. 차수를 조금 볼 건데 자, 문제에서 fx를 gx로 지금 나눈다 그랬죠. 이때 몫과 나머지라 그랬고 이때 gx의 차수는 gx-x제곱의 차수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gx가 될 수 있는 차수는 오로지 몇 차밖에 안 되냐면 2차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gx는 2차가 되고 대신에 gx에다가 x제곱을 뺀 게 1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나눈 식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를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로는 gx는 2차이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gx의 x제곱의 계수가 1이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x라는 애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몫과 나머지인 gx-x제곱은 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검산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 fx라는 애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곱하기
ax 더하기 b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2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x 세제곱의 개수가 2다, a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곱하기 2x 플러스 b 더하기 2x 플러스 b, 이렇게 fx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나 조건에 의해서 f의 1은 1 더하기 2 더하기 b 곱하기 2 더하기 b 더하기 2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얘가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풀어서 이제 b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식은 b 플러스 3이니까 b제곱 더하기 5b 더하기 6 더하기 b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6b 더하기 9는 0이니까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죠. 중근을 갖죠.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fx가 완성이 됐네요.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3 더하기 2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fx가 만들어지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의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정답은 15,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6번은 3번이고요.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자, 2차 함수 fx랑 gx가 1차 함수 hx랑 지금 hx에 대해서 fx랑 hx가 접하고 gx랑 hx, 즉 fx랑 gx가 hx에 동시에 지금 접하는 상황이네요. 이때 fx가 접하는 접점의 좌표 알파, gx가 접하는 접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할 때 가나다를 만족한다. 자, 그럼 일단 요거 문제를 먼저 좀 볼 건데요. 자, 일단 fx라는 함수는 다조건에 의해서 x제곱의 개수가 1자리인 2차 함수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자리인 2차 함수. 자,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라는 함수는 x제곱의 개수가 4자리인 2차 함수. 그러면 fx보다는 폭이 좀 더 좁은, 자,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가 y는 gx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fx랑 gx가 지금 hx랑도 접하고 hx랑도 접하니까 이 fx와 gx에 지금 동시에 접하는, 자, 요런 직선 y는 hx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이고, 이때 fx랑 접하는 요 점이 알파이고 gx랑 접하는 요 점이 베타인데, 나 조건에 의해서 알파 대 베타는 1대 3이다. 이 베타는 3알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랑 gx가 만나는 점 중에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이 fx랑 gx라는 그래프를 보면 이쪽과 얘가 쭉 더 갔을 때 이쪽에서 만나게 될 건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여기가 t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t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t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할 건 fx랑 hx가 x는 알파에서 접한다.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fx랑 hx의 교점이 x는 알파 하나이니까 fx-hx는 0을 만족하는, 요거 하기 전에 fx는 hx이다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하나여야 되죠. 근데 fx 2차식 1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하나이다.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답니다. 자, 그러면 fx-hx라는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x-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근데 fx의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앞에 1이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gx랑 hx가 x는 베타에서, 즉 3알파에서 접한다. 그러면 gx는 hx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3알파 한 개이다가 되는데, gx 2차식은 1차식이다. 2차 방정식의 근이 3알파 하나이다. 중근을 갖는다죠. 그래서
gx-hx라는 식은 x-3알파의 제곱이 되는데 문제에서 gx의 x제곱의 개수는 4라 그랬기 때문에 요 x제곱의 개수는 4이다.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fx랑 gx의 교점인 거죠. 즉 fx는 gx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지금 x는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fx는 gx이다, fx-gx는 0이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식 gx-hx는 4 곱하기 x-알파의 제곱이다. 자, 요 두 개의 식을 빼줌으로써 hx를 소거해주고 fx-gx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식을 뺐을 때 fx-gx는 x-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 이거 잘못 적었네요. 4 곱하기 x-알파가 아니라 x-3알파의 제곱이죠. 그럼 4 곱하기 x-3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알파x 더하기 알파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4알파x, 다음에 더하기 36알파제곱. 자, 이렇게 될 테니까, 자,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다음에 더하기 22알파x, 더하기 37알파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테니까, 죄송합니다. 얘가 마이너스 36알파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5알파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22알파x 더하기 35알파제곱.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3, 1. 다음에 35알파제곱이니까 7, 5가 되겠죠. 그리고 둘 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에 3x 마이너스 7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5알파.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fx 마이너스 g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이 3분의 7 알파랑 5 알파.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t라는 애는 알파랑 베타, 알파랑 3알파 사이죠. 그럼 알파랑 3알파 사이에 있는 3분의 7알파, 이 값이 t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는 3분의 7 알파가 되면서 알파분의 t는 3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분의 t는 3분의 7이 되면서 정답 3번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자,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AD의 길이가 2인 A점에서 D점까지의 거리가 2를 만족하는 등변 사다리 꼴 ABCD이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AB랑 CD의 길이가 같다. 조건이 있네요. AB랑 CD의 길이가 같다를 만족하는 상태에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요.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 두 개의 원이 여기 한 점에서 외접하는 상황이네요. 외접하는 상황이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각형 ABCD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S랑 L이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한다. 이때 BD의 제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원과 원이 외접하죠. 그럼 원과 원이 외접한다라고 했을 땐 중심에서 중심을 연결했을 때 얘가 이 외접하는 이 점을 지난다. 자, 요거를 좀 이용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지금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죠. 왜냐면 지름과 지름이 똑같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A점에서 중심까지 x, 중심에서 B점까지 x, D에서 중심까지 x, C에서 중심까지 x이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는 x 더하기 x가 되면서 아마 얼마가 될 거냐면 2x가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잡았을 때 구할 수 있는 변 길이들을 일단 쭉 다 구한 상태고요.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구해야 돼요. 둘레를 구하려면 BC 길이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넓이를 구하려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높이가 필요하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보조선을 그을 건데 A에서 수선의 발, 다음에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가 성립을 하냐면 얘가 지금 AB가 원의 중심을 지나죠.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니까 중심각이 180도이다. 원주각은 90도이다. 그럼 원과의 교점, 이 BC와 원의 교점과 A점을 연결했을 때 얘가 자동으로 직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원도 마찬가지로 이 원과의 교점이 있을 때 D에서 원과의 교점을 연결하면 얘는 무조건 직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BC랑 AD가 평행하겠죠. 그럼 얘도 직각, 얘도 직각이 되면서 일단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은 직사각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길이는 일단 2가 되고요. 예, 여기 길이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높이를 조금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높이는 이렇게 조금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BC의 길이, 자 여기서 좀 BC의 길이를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 길이도 2죠. 예, 여기 길이도 2고, 지금 여기서 이 지금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얘가 여기 각과 여기 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고요. 다음에 여기 각의 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똑같을 거거든요. 왜냐면 동의각에 의해서.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요 길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랑 같은데 여기 전체가 2x였고 얘가 2였으니까, 그럼 여기랑 여기를 더한 건 2x-2가 될 텐데 반반일 테니까 길이는 x-1이 될 거고 x-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x-1과 x-1이 되고요. 다음에 요 삼각형과 다음에 요 삼각형,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될 거고 길이 b는 1대 2가 될 테니까 여기 길이는 2x-2가 될 거고요. 여기 길이도 2x-2.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BC의 길이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4x-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일단 둘레예요. 사각형의 둘레는 2 더하기 2x 더하기 2x 더하기 4x 빼기 2죠. 2 더하기 2x 더하기 2x 더하기 4x-2가 될 테니까 일단 둘레는 8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높이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될 것 같아요.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 길이를 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길이.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써주게 되면 루트 2x의 제곱 마이너스 2x-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다가 좀 쓸게요. 높이 h는 루트 4x 제곱 더하기 2x-2 전체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루트 4x 제곱, 죄송합니다. 4x 제곱에서 2x-2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될 테니까 정리를 해주면 루트 8x 마이너스 4이다. 자, 얘가 높이가 될 거고요. 4로 묶어주면 2 루트 2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높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4x-2에 플러스 2 곱하기 높이 2 루트 2x-1 곱하기 2분의 1 얘가 되면서 2 약분해주고 정리해주면 4x 루트 2x-1. 자, 이렇게 넓이 s가 나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s제곱이죠. 그러면 s제곱은 16x제곱에 2x-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리를 합시다. s제곱 더하기 8l이에요. 그럼 얘는 16x제곱 곱하기 2x-1에 더하기 8l, 8x에다가 8 곱하면 64x가 될 것 같고요. 얘가 얼마이다? 2048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개를 좀 해주면 32x 세제곱 마이너스 16x제곱 더하기 64x 마이너스 2048은 0이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거 양변을 16으로 나눠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6으로 나누면 128이 되겠네요. 얘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거 3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요. 그러면 x에다가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은데,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즉 4로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 8, 7, 28, 32, 128, 0 되네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x-4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32,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얘는 0을 만족하는 x값 하나와 얘는 0을 만족하는 거 두 개인데, 문제는 얘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x가 될 수 없죠. 그래서 x 빼기 4는 0이 되면서 x는 4이다.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x는 4가 나왔고요. 그럼 길이가 나왔고, 여기 길이가 4이고 여기 길이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BD의 제곱이죠. 그럼 BD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거냐면, 삼각형 BD 여기, 다른 색으로 좀 표시를 해줄게요. BD 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로 할 거거든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를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BDH,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BD의 제곱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BDH. 예. 이때 여기서 BH의 길이는 2x-2 더하기니까 2x죠. 2x니까, 근데 x가 4였으니까 8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여기서 DH 길이에요. 아까 이 DH 길이는 높이랑 똑같았죠. 높이가 2루트 2x-1이었는데 x가 4였으니까, 그러면 얘는 2루트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써주게 되면 BD의 제곱은 64 더하기 2루트 7의 제곱, 그러면은 28, 얘가 되면서 9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D의 제곱은 92가 되면서 정답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논술형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문제에서 px라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p의 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이다. p의 x 플러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인수분해 미리 할게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이다. 이렇게 됐을 때 a, b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p라는 이 식의 함수값을 구할 건데, x에다가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p의 0은 8이 될 거고요.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p의 2는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주어진 요식, x에다가 0과 2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의 0은 3 곱하기 p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8이다. 그러면 b는 3이다가 나오고요.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p2는 4-4 더하기 3 곱하기 2a 더하기 b, 다음에 더하기 5가 되겠죠. 근데 얘가 일단 2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3 곱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5는 2이다.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b가 3이었죠. 그럼 2a는 마이너스 4이다.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값과 b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3. 자, 이렇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논술형 2번 보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고 할 때, 자, 1번과 2번을 풀라 그랬는데요. 자, 문제에서 일단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쓰면 k 플러스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걸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k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2bk 더하기 2ab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다음에 더하기 bk는 0이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0 곱하기 k는 0꼴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식에서 일단 동류항끼리 일단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소거해주고요. 다음에 k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를 했을 때 k의 개수가 0이고 상수가 0이다. 식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k로 묶을 수 있는 게 2ak, 2bk, 마이너스 k 더하기 bk. 자, 이렇게 되니까
2a 더하기 3b 마이너스 1의 k. 다음에 남는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 k랑 곱해져 있는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해서 a값 b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해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b는 1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 첫 번째 거 정답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때 중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1, b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k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k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x 더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될 테니까 k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는 0이다. 그럼 k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자, 그러면 k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가 될 테니까 즉 중근 x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t가 되겠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논술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논술형 3번 문제 보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절대값의 b가 1대2인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이때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절대값의 b가 1대2라는 건 그러면 두 근이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랑 2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m값을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근이 알파랑 2알파예요. 두 근의 부호가 같을 때예요. 그러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합 3알파는 5-m이다. 다음에 두 근의 곱 2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m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거 합 3알파가 5 빼기 m이다. m은 5-3알파이다. 요걸 이용해서 m에다가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6알파가 되면서 2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10은 0이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는 0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5는 0을 만족하는 알파 값이 방정식의 근이 될 텐데 문제는 판별식 D를 썼을 때 9-4ac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0이니까 0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은 허근을 갖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찾아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알파랑 2알파가 아니니까 두 근이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게 되겠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5-m이 될 거고요.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은 자 a분의 c 마이너스 2m이 되겠죠. 마이너스 2m. 그러면 일단 각각 정리 좀 해주면 첫 번째로 요거는 m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거 알파 제곱은 m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알파 제곱 여기다가 m에다가 알파 플러스 5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5가 될 테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 식을 만족하는 알파 값이 방정식의 근 알파랑 마이너스 2알파가 될 텐데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쓰면 일단 0보다 크니까 실근을 갖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실근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될 거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을 알파1과 알파2라고 할게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1과 알파2라고 한다면 알파1 더하기 알파2는 1이고 알파1 알파2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이때 m이라는 애는 알파 더하기 5였는데 알파 값이 알파1 또는 알파2죠. 그러면 알파1 더하기 5 또는 알파2 더하기 5이다. 얘가 m의 값이 될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모든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10이 될 건데 알파 1 더하기 알파 2는 1이다라는 거 구해놨죠. 그래서 1 더하기 10 정답 11이다. 예, 그래서 모든 n의 값의 합은 11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2022년도 동탄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